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빠르게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나무의 높이가 360m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최대한 정확히 추측하면 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나무 높이가 50m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최대한 정확히 추측하면 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네, 저도 모릅니다. 아, 장난 아니냐고요? 어이없다고요? 네,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퀴즈는 미국에서 진행된 심리학 실험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조금 각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나무의 높이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각각 질문에 어떤 답을 하셨나요? 각각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지 않으셨나요? 실제 실험에서는 360m를 먼저 물은 경우 대답의 평균치가 257m, 50m를 먼저 물은 경우 평균치가 86m였다고 합니다. 분명 똑같이 가장 큰 삼나무의 높이를 맞추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새알잼TV입니다. 오늘은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퀴즈에서처럼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답이 바뀌는 것, 심리학적으로 프레이밍 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정확하게는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제시되는 기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기준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프레임이란 무엇일까요? 최인철 교수님의 책 프레임에서는 프레임이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프레임을 해석하면 일반적으로는 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것이라도 어떤 틀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는 척하기 위해서 좀 더 있어 보이는 철학적 정의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또는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최인철 교수님의 책 프레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정의를 보면 단순히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시각적인 감각에 더해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각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만 살펴보면 어렵잖아요. 몇 가지 사례들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대상을 지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차선을 지키는 거는 그러니까 지켜서 주차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비매너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죠. 차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서 주차하시는 분들 말이죠. 완전 비매너입니다. 저는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로티 형태 빌라라서 1층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빌라 입주민들이 차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주차 공간이 꽤나 많이 남아요. 그래서 간혹 외부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갖고 계신 입주민분들께 다른 차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2개, 3개 자리를 겹쳐서 주차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는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차선을 지키지 않은 것이 비매너인가요? 오히려 전 그분께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차선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러한 배경적 맥락이 없는 경우는 비매너이지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고마운 주차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화 아저씨 아시죠?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네. 제가 원빈 형님처럼 목소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더빙을 못하고요. 원빈은 영화상에서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오늘만 산다는 건 지금 하루하루를 절실히 치열하게 그만큼 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깡패들은 내일만 보고 삽니다. 어떻게라도 나쁜 짓을 해서 미래의 부와 힘을 차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빈은 오늘 절실히 치열하게 사는 순간,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내일을 만들 초석, 이렇게 오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월요병 있죠. 직장인들에겐. 같은 주말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우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쉬다가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에 어우, 일요일 아침이면은 이불킥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주말에 못 쉬고 평일에 쉬는 서비스업 종사자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다른 날에 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화요병, 수요병처럼 말이죠. 저도 옛날에 이런 서비스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단어입니다. 보통 단어는 대상에 대한 묘사와 함께 생각과 관념도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경우에도 어떤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죠. 요즘 쓰는 신조어 중에 얼죽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라는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으면 아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조어를 알고 있다 아니다는 내가 좀 더 젊고 트렌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 얼죽아야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트렌디하고 인싸 같다는 거죠. 이 신조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부가 그 사람이 인싸나 오노라놈인지를 지각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죠. 참고로 오노라놈은 오 놀 줄 아는 놈인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임구했다고 생각 그 외에도 순서, 질문, 고정관념 등도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 주변에 프레임이 적용되는 사례를 한 번씩 찾아보시면 재밌을 듯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사람은 나름의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에 따라 대상에 대해 각각 다른 지각과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우리 생활에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최인철 교수님의 저서 프레임과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알아가면 얼마나 재밌게요. 얼잼, 새알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지식을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